132페이지 펴보세요. 자. 132페이지. 그래서 이제 부등식이라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네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1차에서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배웠어, 안 배웠어? 언제? 중학교 때. 그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 나오는 게 뭐 절대값 포함한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복잡한 연립하는 거라든지 뭐 요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1차에서 나오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 이제 2차 부등식의 푸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가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뭘까? 요거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거 이용하는 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제 2차 부등식을 가지고 2차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하는 내용들이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판별식이라든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거. 판별식 쓰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뭐 0보다 작다 이런 게 나오는데, 걔가 이제 2차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나서는 조금 다르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배우는데, 그럼 학교 시험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요거 두 개예요. 얘랑 부등식이 출제가 된다면. 알겠니?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보는 건데,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교재에서 연립1차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연립1차. 요거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잘 봐. 연립1차 부등식의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에는 동그라미 치세요. 수직선. 그러니까 수직선을 니네가 그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연습을 해보면 봐봐.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밑에 이그젬플 보시게 되면 자, 한쪽을 싹 다 넘겨요. 그럼 첫 번째 식부터 정리를 해보면 3x라는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시게 되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 3x가 아니구나. 5x요. 5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값 구하시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냐면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됐니? 기본적인 문제.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넘기시게 되면 3x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 수직선을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면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값의 범위가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그랬을 때 둘 다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런 건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보시게 되면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1차 부등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해가 단 한 개인 경우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지.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다 해봤던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막 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1차 정도는. 알겠어요? 1차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 다 연습을 해봤던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한번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걔는 우리가 이제 좀 볼 거는 절대값 관련한 건데, 절대값에서 보시면은 잘 봐. 자, 연립1차에서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배우는 거는 절대값이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 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범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범위로 나눠서. 됐니?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기본적인 내용이 절대값 x라는 게 예를 들어서 2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절대값 x가. 그러면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거 x값 범위 구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절대값 x라는 것이 3보다 크대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3보다 크다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됐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정도가 나올 거냐면 그 교재 133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에 보면 구간분할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만 별표 하나 쳐두세요. 동그라미 2번. 절대값 기호가 하나짜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에는 2개짜리 이상이 나올 텐데 자, 2개짜리 푸는 거를 밑에 이그젬플 갖다가 연습을 좀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자,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보시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값 x라고 되어 있고 더하기 절대값 x-3이라고 되어 있지. 됐니? 그 다음에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냐면 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됐어? 자, 근데 절대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절대값이 2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범위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범위가 몇 가지? 3가지죠. 범위가 3개. 오케이? 범위가 3개란 말이야. 근데 왜 3개인지를 볼게. 잘 봐. 왜 3개인지를. 여기다가 내가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x값 얼마? 응? 얘가 0이 되는 x값 0이죠. 얘가 0이 되는 x값 3이죠. 됐나요? 그럼 보세요. x값이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해보면 얘도 요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음수지. 얘도 무슨 수가 돼? 음수죠. 그럼 둘 다 음수죠. 즉 범위가 3개로 쪼개지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야. 이쪽 부분은 둘 다 음수가 될 때 얘는 둘 다 음수. 그 다음에 0부터 3 사이인데 자 0부터 3 사이에서는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가 되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 범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보다 큰 숫자예요. 이렇게 가요. 그럼 3보다 큰 숫자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양수가 되는 범위일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인데 절대값이 2개가 나왔어. 그럼 절대값 2개에 의해서 범위가 어떻게 쪼개질 거냐면 총 3가지 케이스로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3개가 나왔으면 몇 개? 4개가 되는 거예요. 셋 다 음수. 하나만 음수고 하나만 양수고 나머지 둘 다 음수. 2개 하나 전부 양수. 이런 식으로.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범위도 어떻게 될 거다? 다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니네가 문제를 푸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볼게. x가 0보다 작을 때죠. 자,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나를 생각을 해보면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얘도 부호가 바뀌고 얘도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x라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아니다. 부호 바꿔서 쓸게 아예 그냥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더하기 3이 나오고 얘가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x라는 것이 될 거고 넘어가시게 되면 2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x라는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나오거든. 됐니? 근데 잘 봐라.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왔다는 거야. 이런 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처리를 할 때 해를 구해 놓은 다음에 얘랑의 공통 범위를 반드시 구해줘야 돼요. 그냥 이거가 답이다라고 쓰면 안 되고 꼭 그거를 염두를 해두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다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공통 부분만 찾으시면 되니까 뭐가 나올 거냐면 x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되나? 이게 첫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제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x라는 것의 범위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써보게 되면 앞에 거는 양수라서 부호가 그대로 나올 텐데 뒤에 거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써지고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질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시게 되면 x가 사라져요. x가 지워지고 플러스 3만 남고 여기가 5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잘 봐. 0 곱하기 x이기 때문에 x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얘는 얼마가 돼? 0이죠.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만족을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죠.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갈게요. 자, 세 번째 해보시게 되면 잘 봐. x라는 것이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양수일 때기 때문에 그대로 푸시게 되면 x라는 것이 될 거고 더하기 x-3이라는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거 정리하시면 2x라는 게 될 거고 넘어가시게 되면 8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x의 값의 범위가 뭐가 될 거냐면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따져줘야 돼요? 얘랑 얘의 공통 부분 뭐야? 얘예요. 3보다 크거나 같다랑 4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 부분은 뭡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써질 거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b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시면 3일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1차 부등식 정도인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1차 부등식은 크게 어렵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절대값 정도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2차 부등식 넘어갈게요.